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딸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아이의 도시락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도 생각지 못한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그녀의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여정이 단순한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던 건물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간판들은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심지어 공기까지도 달랐어요. 더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제 이름은 미셸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사업가인데 남편 직장 때문에 가족 모두 일본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어, 날씨, 음식까지도요. 특히 음식이 그랬죠. 프랑스 요리와 함께 자란 저는 좋은 음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매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제 딸 엘레나는 달랐어요. 밝은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그 아이는 도쿄 국제초등학교에서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죠. 저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지어 그 아이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불평을 했어요. 바로 학교 급식이었죠. 엄마, 학교 점심 정말 지루해요. 엘레나가 어느 저녁에 말했어요. 숙제를 옆으로 밀어내며 작은 얼굴에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항상 같은 튀김 음식이랑 가공식품만 나와요. 학교 다녀와도 계속 배고파요. 그 아이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져갈 특별한 점심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일본에서는 벤토박스라고 부르는 도시락이요. 내일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주실래요? 그 아이가 물었어요. 회색빛 주방에 서서 어떤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 아니면 한국 음식? 이 생각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어요. 하필이면 왜 한국 음식일까요? 실은 저는 한국 요리에 대해 꽤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맵다, 영양적으로 균형이 안 맞는다, 이상한 재료들. 이런 생각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정제된 요리 전통과 함께 자라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공정한 기회를 준 적이 없었죠. 그저 너무 낯설고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엘레나가 잠든 후에 저는 인터넷에서 도시락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키보드 위에서 제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간단한 한국 요리법이라고 입력했죠. 김밥 한국식 롤의 알록달록한 사진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어 보였고 채소, 단백질, 쌀이 모두 김으로 감싸져 있었죠. 아이가 쉽게 들고 먹을 수 있는 완벽한 학교 점심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얀 쌀밥 위에 놓인 채소들의 밝은 색깔과 검은 김의 조화가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상한 아이디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지도요. 간단한 김밥 레시피를 인쇄해서 냉장고에 붙였어요.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은 딸을 위해 제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볼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딸의 점심을 위해 한국 요리를 시도해 보겠다는 이 작은 결정이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요. 제 가장 깊은 편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연결되고 결국에는 제 자신의 시각뿐만 아니라 엘레나 학교의 전체 식문화까지 바꾸게 될 여정이었죠. 그날 밤 마침내 잠자리에 들면서도 알록달록한 김밥 롤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약간은 용감한 기분도 들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대한 모험이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제 발걸음은 내일 아침 부엌에서 시작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모험의 부름이었어요.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김밥 레시피가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 음식을 만든다고.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부엌이 특히 조용하고 회색빛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창문을 통해 도쿄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불확실함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엘레나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다른 아이들이 그녀의 이상한 점심을 보고 웃으면 어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쌀, 김, 속재료. 모든 것이 프랑스식 오믈렛과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익숙한 제 손에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레시피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오늘은 엘레나에게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줄게요. 안전하고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요. 빵에 버터를 바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약간의 실망감도 들고 있었어요. 엘레나가 도시락 통에 담긴 샌드위치를 보았을 때 그 아이의 미소가 살짝 사라졌지만 그래도 고마워했어요. 그 아이 얼굴에 나타난 작은 실망감이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내일 저녁 식사 재료를 사러 지역 슈퍼마켓에 가기로 했어요. 카트를 밀며 국제식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일본과 한국 제품이 진열된 선반 앞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김 패키지, 참기름병, 알록달록한 쌀 봉지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객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뭔가를 손에 들고 갈지 아니면 지나칠지 확신이 서지 않아 카트를 비운 채 그곳에 서 있었어요. 오래된 편견의 무게가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점심에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과 깔끔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를 가진 중년의 일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절하지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엘레나 어머니죠? 저는 사토라고 합니다. 도쿄 국제 초등학교 영양 담당자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레나 학교 관계자를 여기서 만나다니요. 엘레나의 부탁과 한국 요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제 망설임을 설명했어요. 그는 제 걱정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대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식사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 급식 프로그램의 이 데이터를 보세요. 화면의 선과 막대 그래프는 학생들의 영양 수준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다니지만 급식 메뉴는 제한적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사토시의 접근 방식은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관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학생들을 위한 최선을 원하고 있었죠. 재료 선택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가 김 패키지를 가리키며 제안했어요. 이 브랜드가 초보자에게 좋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사토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각 재료를 설명하며 국제식품 통로를 안내해 주었어요. 그는 단순히 무엇을 사야 하는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료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쌀은 적당한 찰기가 있었고 참기름은 필수적인 맛을 더하며 채소는 다양한 영양소와 색상을 제공했죠. 균형과 재료의 현명한 사용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끝날 즈음 제 카트에는 김밥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사토시는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레시피를 보완할 간단한 지침도 적어주었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가 격려했어요. 때로는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 우리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때 오기도 합니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그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미셸 씨, 여기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한국 마켓이 있어요. 주인인 김 여사님은 당신이 준비되면 더 정통한 재료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작은 한국 마켓에 서 있었어요. 선반들은 알록달록한 포장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향신료 냄새가 풍기고 있었죠. 사토시의 목록에서 재료들 쌀, 김시트, 채소, 계란, 햄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동안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계산대에 있던 나이든 한국 여성이 제 물건을 스캔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어나 일본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무엇을 사는지 보고는 눈이 이해로 빛났어요. 김밥. 그녀가 손으로 말아 보이는 동작을 흉내내며 물었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작은 단무지 꾸러미를 제 가방에 넣어주면서 돈을 받지 않았어요. 중요해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하며 꾸러미를 토닥거렸어요. 맛있어요. 식료품 봉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낯설게 보였지만 어쩐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는 편견의 세계에서 더 멀어지고 새로운 것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 손은 긴장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 엘레나를 위해 김밥을 만들 거예요. 갑자기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거나 모든 편견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내심과 지혜로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사토시는 예상치 못한 멘토가 되었고 그의 안내로 저는 제 여정의 첫 번째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안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엘레나를 위해 김밥을 만들 거예요. 부엌 조리대에 모든 재료를 펼쳐놓았어요. 전날 밤에 지은 쌀, 김시트, 얇게 썬 당근, 오이, 데친 시금치, 얇게 말아놓은 계란, 오믈렛, 그리고 채 썬 햄. 사토시에게 받은 레시피가 제가 산 대나무 말이 매트 옆에 펼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시작됐어요. 쌀을 김에 펴려고 하는데 손가락에 계속 달라붙고 있었어요. 잘 되지 않고 지저분해서 좌절스러웠죠. 제가 익숙한 깔끔한 요리 과정과는 전혀 달랐어요. 세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어느 정도 고른 층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속재료 차례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재료들을 일직선으로 배열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어요. 모든 것을 함께 말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대나무 매트가 손에 익숙하지 않았고 첫 번째 마리는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쌀이 조리대 위로 흩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엘레나의 기대에 찬 얼굴을 떠올리고 다시 시도했어요. 두 번째 시도는 간신히 모양을 유지했지만 온라인에서 본 완벽한 원통형과는 거리가 멀었죠. 마리를 한 입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마칠 때쯤 저희 부엌은 마치 전쟁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었어요. 약간 모양이 이상하지만 알록달록하고 신선한 김밥 6조각. 김 여사에게 받은 단무지를 곁들여 엘레나의 도시락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엘레나가 점심을 보았을 때 그 아이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알록달록한 롤을 쿡쿡 찌르며 물었어요. 김밥이라고 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식 롤이야. 엘레나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들어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그 아이의 얼굴에 아침의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만드는 미소가 번졌어요. 너무 맛있어요. 모든 맛이 섞여 있는데도 각각의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외쳤어요. 내일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엘레나는 흥분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친구들이 그녀의 점심에 호기심을 보였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나눠주었다고 했어요. 유키라는 일본인 그부가 김밥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프랑스인 엄마가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대요. 타일러라는 미국 소녀는 그의 엄마도 레시피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대요. 타나카 선생님도 보러 오셨어요. 엘레나가 그녀의 담임 선생님을 언급하며 말했어요. 교실에서 다양한 음식을 보게 되어 좋다고 하셨어요. 날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김밥을 만들었고 연습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어요. 마리는 더 단정해졌고 다른 속재료들 때로는 참치를 넣고 다른 때는 소고기나 버섯을 시도하면서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고 서서히 낯선 재료들이 제 손가락 아래서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엘레나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회의에 참석했어요. 교실에 모였을 때 학부모 그룹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이런 이국적인 음식을 도입하는 거죠? 한 어머니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친숙하고 전통적인 식사가 필요해요. 우리 일반 급식 메뉴는 수년간 잘 작동해왔어요. 다른 분이 덧붙였어요. 왜 지금 바꾸려고 하죠? 그들의 말에 예전의 의심이 되살아났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샌드위치와 파스타를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때 방 구석에 서 있는 사토씨를 발견했어요. 그가 저를 보고 격려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냈어요. 다과를 먹는 시간에 그는 저를 다양한 문화의 음식에 관심 있는 작은 학부모 그룹에 소개해 주었어요. 미셸 씨는 딸을 위해 훌륭한 한국식 점심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어쩌면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저는 호기심 많은 동맹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브라질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 알고 싶어 했고, 엘레나의 점심을 맛본 아들을 둔 일본인 아버지는 초보자를 위한 레시피를 추천해 달라고 물었어요. 인도인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에게 고향 음식을 소개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연결들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아이들과 다양한 음식 문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시험은 학교가 문화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을 때 왔어요. 사토시는 제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간단한 김밥 만드는 법을 시연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첫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심지어 제 문화도 아닌 요리를 대표한다고요? 하지만 엘레나의 간절한 눈빛과 사토시의 자신감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술을 연습하다가 중요한 변화를 깨달았어요. 김이 더 이상 제 손에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참기름 향이 낯설기보다는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반듯하게 줄을 맞춘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기쁨을 주고 있었어요. 한때 프랑스 요리 도구와 기술로 가득 차 있던 제 부엌은 이제 대나무 마리 매트, 밥솥, 그리고 한국 양념이 담긴 병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때는 이 재료들을 다루는데 망설이고 서툴렀던 제 손이 이제는 점점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딸의 간단한 부탁으로 시작된 여정이 단지 우리의 점심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제 전체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작은 시험 하나하나가 저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더 멀리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와 함께 걷는 동맹자들도 찾게 되었어요. 문화음식의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가장 큰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슈퍼마켓 통로에 얼어붙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씩, 한 마리씩 저는 더 용감하고 세상의 놀라운 다양성에 더 열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문화음식의 날 행사 전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몇 시간 후면 저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 앞에 서서 김밥 만드는 법을 시연하게 될 거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선선한 가을 공기에도 불구하고 제 침실이 너무 더운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의심들이 마치 바람 터널에 갇힌 낙엽처럼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실수하면 어쩌죠? 진짜 한국인 학부모들이 참석해서 제 김밥이 얼마나 비정통적인지 보면 어쩌죠? 모두가 여전히 전통적인 점심을 선호하고 제 아이디어를 거부하면 어쩌죠? 이런 두려움들은 더 이상 요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죠. 제가 수년간 품어온 편견들.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2의 주위에 쌓아올린 벽들. 내일 모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그런 편견들을 공개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엘레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한 번 더 연습할 필요가 있었어요. 조리대에 모든 재료를 펼치고 스토브 위에 작은 불빛만 켠 조용한 어둠 속에서 김밥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쌀을 펴고 속재료를 배열하고 모든 것을 함께 말아올리는 단순한 요리. 제 여정에서 가장 깊은 동굴, 제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곳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엘레나와 함께 학교로 향하는데 제 손은 안정적이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식당은 알록달록한 장식들로 변신해 있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천장에 걸려 있고 케이팝 음악이 부드럽게 재생되고 있었죠. 방 주위로 여러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제 스테이션은 중앙에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김밥 재료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방을 채우기 시작하자 저는 자원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사토 씨를 발견했어요.
그가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또한 한국 마켓의 김 여사가 출입구 근처에 서 있는 것도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지원하기 위해 왔고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추가 단무지와 김치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았어요. 지난 모임에서 이국적인 음식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학부모 그룹이었죠. 그들은 뒤쪽에 함께 서서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엘레나가 그부들과 합류하기 전에 제 팔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정확히 10시에 교장 선생님이 모두를 환영하고 행사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수십 개의 눈이 저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제 스테이션으로 걸어 나갔어요. 제 이름은 미셸이고 오늘 김밥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확대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김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꽤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너무 맵고 너무 복잡하고 제가 잘한 프랑스 요리와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딸 엘레나가 점심에 뭔가 다른 것을 부탁했고 그 작은 요청이 제가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작업하면서 저는 제 여정을 나누었어요. 처음의 망설임, 사토시와의 만남, 첫 번째 지저분한 시도들, 그리고 엘레나의 친구들이 그녀의 새로운 점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 손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당근, 시금치, 계란을 깔끔한 줄로 배열하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은 김밥이 단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맛, 식감, 영양소가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균형의 방식이죠. 마릴은 원형으로 잘라서 각 조각 안에 알록달록한 나선형을 보여주자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몰려와 자기들도 롤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작은 손들이 밥을 펴고 채소를 배열하는 것을 도왔어요. 어떤 롤은 풀어졌고 모두가 웃으며 과정을 즐기고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아이들 옆에서 함께 작업하며 질문하고 메모를 하고 있었죠. 진정한 시험은 회의적이었던 어머니 중 한 명이 제 스테이션에 다가왔을 때 왔어요. 그녀는 전통적인 점심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었죠. 해봐도 될까요? 그녀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대나무 매트를 건네주고 단계별로 안내해드렸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곧 완벽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쉽네요.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맛보면서 인정했어요.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움, 그리고 즐거움. 맛들이 잘 어우러지네요. 그 작은 순간이 큰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초기 저항에서 예전에 저 자신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몇 주 전에 저도 야마다 씨와 똑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날 무렵 학교의 요리 스태프들조차 제 스테이션에 와서 메모를 하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사토시는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피드백 양식을 수집했는데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이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학교 이사회가 다문화 점심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의 시연이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몇 달 만에 가장 행복하게 느끼면서도 피곤한 채로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시련을 마주하고 변화되어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음식과의 관계를 정의했던 편견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감사함으로 대체되었어요. 김 여사가 다가와 제 손을 토닥였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랑스러운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가슴을 가리키고 나서 제 김밥 샘플이 모두 열심히 먹혔던 빈 접시들을 가리켰어요. 좋은 음식 만들었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좋은 마음, 좋은 음식. 그날 오후 엘레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도쿄 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테지만 저는 가장 깊은 동굴을 통과하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했어요. 앞으로 무엇이 오든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문화음식의 날 행사 일주일 후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학교 이사회가 다문화 점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투표했고, 그들은 제가 한국 음식 섹션에 자문해 주길 원했어요. 또한 제 레시피와 기술을 학교 요리 스태프와 공유해달라고도 부탁했어요. 이 공식적인 인정은 멋진 보상이었지만 진정한 상은 덜 눈에 띄는 것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제 중간 키, 깔끔하게 정돈된 짙은 갈색 머리, 그리고 따뜻한 갈색 눈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표정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전에 없던 새로운 자신감, 열린 마음이 생겨 있었죠. 엄마. 엘레나가 부엌에서 불렀어요. 타나카 선생님이 엄마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접힌 종이를 펼쳐보니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부모 목록이 있었어요. 6개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가족들의 10개 이름이요. 그들은 자신의 문화 요리를 공유할 수 있는 월간 요리 클럽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연결들이 제 여정에서 가장 달콤한 보상 중 하나였어요. 저는 먼저 바쁜 학부모들을 위한 다문화 레시피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김밥 만드는 법을 단계별 사진과 함께 올리고 제 실수를 통해 배운 팁들을 추가했어요. 놀랍게도 엘레나 학교의 학부모들이 블로그를 전 세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있었어요. 김밥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너무 쉬웠어요. 호주에서 온 한 어머니가 적었어요. 제 아들은 한국인 그부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의 음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나의 도시락은 매일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고 그녀도 열심히 친구들의 전통 음식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친구의 점심을 본 후 일본식 주먹밥을 만들어 보고 싶다며 흥분해서 집에 왔어요. 우리도 이거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프리아가 가끔 가져오는 카레도요? 저희 부엌은 단순한 일상적인 요리 장소가 아니라 탐험의 장소가 되었어요. 한때는 낯선 것을 시도하기를 망설였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맛과 기술을 발견하는데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3개월 후 학교에서 첫 국제음식 축제를 열었을 때였어요. 식당은 전 세계 요리를 대표하는 스테이션들로 변신했어요. 파스타, 카레, 스시, 그리고 물론 제가 준비를 도운 한국 김밥과 불고기까지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회를 할 때 한 어머니의 용감한 한 걸음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우리 전체 학교 공동체에 혜택을 주는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말했어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한때 한국 음식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프랑스 사업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었어요. 엘레나가 축제를 둘러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모두 엄마가 그날 김밥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단지 김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요. 편견에 맞서는 용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음식의 힘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낸 후 엘레나가 평화롭게 잠든 동안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연결의 장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 극복할 더 많은 편견, 더 많은 문화적 다리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부엌을 바라보며 창에서 돌아서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결국 변화를 받아들인 공동체에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첫 불확실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미셸이 우리 한국의 음식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국력 등 모든 것이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훌륭한 나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